신사숙녀 여러분, 미래의 투자 기회는 인공지능과 전통 산업의 심도 깊은 융합에 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동시통역 장비를 통해 차분하고 명료하게 수백 명을 수용하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 안에 고요히 울려 퍼졌다. 그는 투명한 동시통역 부스 안에 홀로 앉아 마치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같았다. 길고 가는 손가락이 검은색 헤드셋을 가볍게 쓸어내렸고 아래층 앞줄에 앉은 한서연은 고개를 살짝 돌려 동시통역 부스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오늘 깔끔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슈트 차림이었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정교한 화장은 유난히 돋보이며 성공한 이들만이 지닌 자신감 넘치는 후광을 발산하고 있었다. 한비테크의 사이어로서 그녀는 회사의 얼굴이었다. 이진우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교차했고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고 서로를 완성시키면서도 각자 고유한 영역을 지켜왔다.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헤드셋에서는 통제실의 명료한 안내음이 들려왔다. 이진우는 헤드셋을 벗고 마디 굵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2시간 연속으로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동시통역 작업은 그의 신경을 내내 팽팽하게 유지시켰다. 이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 후인 몸 상태에 피로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는 고난도, 작업을 완수한 만족감이 더 컸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그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고 다음 순간 온몸에 피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에서 물컵이 기울어졌고 따뜻한 물이 그의 정장바지 위로 살짝 스며들었지만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사진 속 한서연은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다른 남자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몽롱한 기대어 있었고 그러나 그의 동공을 급격히 수축시킨 것은 사진 속 남자였다. 그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세비테크의 창립자 김태호, 한비테크의 시장 최대 경쟁 상대였다. 곧바로 두 번째 사진이 로딩되었다. 이번에는 한서연과 김태호가 밀착하여 키스하는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선명하게 마치 칼날이 그의 심장을 새기는 듯했다. 이진우의 손가락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가슴을 뚫고 나올 듯한 분노를 억지로 눌러 담았다. 회의실의 냉방은 매우 강해서 심지어 서늘한 기운마저 돌았지만 그의 등은 이미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 선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옆에 앉은 보조 통역사가 그의 이상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내밀어 물었다. 아닙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너무나 침착해서 그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동시통역 부스에서 화장실까지 수십 미터 거리를 그는 한 걸음 유난히 침착하게 걸었고 등은 평소처럼 곧게 펴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심지어 직업적인 여유로움마저 띠고 있었다. 오직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꽉 쥔 주먹만이 그의 내면에서 이미 휘몰아치고 있는 것엔 파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드는 거울 속 빛발선 눈을 하다가 문득 소리 없이 웃물을 연달아 얼굴에 끼얹자 그 웃음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고 오직 짙은 자기 비하와 차가운 증오만이 서려 있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알고 보니 그가 홀로 심취했던 정교하게 짜인 기만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여전히 그 낯선 번호였다. 이번에는 몇 줄의 글자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원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이진우는 무표정하게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를 뽑아 얼굴을 닦은 뒤 넥타이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몸을 돌려 화장실 나섰다. 한서연의 자리 앞을 지나칠 때 그녀는 옆자리에 한 투자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손짓 하나하나의 우아함과 자신감이 넘쳤고 조금의 이상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우 씨, 방금 통역 정말 훌륭했어요. 한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늘 그랬듯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눈을 반짝였다. 저녁 같이 먹을다고며. 이 완벽한 자겼다. 저녁 같이 먹을까요? 오늘 밤은 힘들 것 같아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고여있는 물처럼 고요했다. 갑자기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한서연의 눈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바로 직업적인 미소로 대체되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인 후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동시통역 부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그 좁은 유리 상자 안으로 돌아와 그는 다시 헤드셋을 착용했다. 헤드셋에서는 통제실의 카운트다운이 들려왔다. 3, 2, 1. 업무 재개. 연단 미의 투자 거물은 한 가지 의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업계의 엘리트이시니 비즈니스 협력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진우의 통역은 여전히 정확하고 유창했으며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매처럼 아래층의 익숙한 뒷모습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아무도 이 재계의 여걸이 지금 얼마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수습책도 소용없습니다. 투자 거물의 강연은 계속되었다. 이진우는 마이크 위치를 가볍게 조절하고 손가락 끄지럽게 제어판 위에 소리 없이 잠시 멈췄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머릿속에서 광적이고 대담한 생각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동시통역 부스의 방음 유리는 냉정하다 못해 냉혹해 보이는 그의 옆모습을 비추었고 두 개의 잔산이 유리 위에서 조용히 겹쳐졌고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헤드셋 속에서 투자 거물의 강연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비즈니스의 초석입니다. 이진우의 영어 통역은 이 순간 갑자기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제어판을 가볍게 누르자 출력 채널이 전환되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서 갑자기 각지었다. 원래 유창하고 표준적이던 영어 통역이 비정상적으로 또렷하고 금속성 질감이 섞인 한국어로 변했다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신뢰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결혼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래층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한서연은 흠칫 고개를 들었고 얼굴의 온화한 미소는 순간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시통역 부스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값비싼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만약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이라도 결국 정교한 감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의 모든 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고 그 침착함 속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통제실에서는 기술진의 다급한 질문이 들려왔다. 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정상 채널로 바꾸세요. 이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줄곧 모처럼 한서연에게 박혀 있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뒤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힘든 짓을 저지르며 자신의 경쟁 상대와 은밀히 내통합니다. 한빛테크의 주주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꺼, 빨리. 통제실에서 총괄 감독이 격분한 지시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진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미리 설정해둔 예비 회선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모든 이의 심장을 내리쳤다. 아래층의 김태호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으며 눈빛은 놀라움과 의심으로 흔들렸으며 그러나 이진우는 이미 스스로 문을 열었다.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지요. 그는 헤드셋을 벗어 제어판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침착하게 그 유리 상자를 걸어 나왔다. 회의장 안은 수근거리는 소리로 가득했고 놀라움과 호기심, 경멸이 뒤섞인 수많은 시선이 한서영과 김태호 사이로 오갔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극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진우 씨,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쉬어야 해요. 한서연은 애써 침착한 척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녀 앞으로 다가섰고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정장 안주머니에서 방금 뒤에서 인쇄해 온 사진 뭉치를 꺼내 그녀 앞 탁자 위에 한 장 한 장 조용히 놓았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속 그 장면들이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선명했다. 사진 한 장이 선명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이 사진들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김태호가 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사진들을 빼앗으려는 듯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이미 한 발 앞서 사진들을 거두어 들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진우는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되풀이하며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 씨,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미련 없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고 발걸음은 침착했고 뒷모습은 당당했다. 김태우 옆을 지나칠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비테크의 수법 잘 알겠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를 나오자 오후의 뜨거운 햇살이 다소 눈부셨다. 이진우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쉬고는 휴대폰을 꺼내 손에 익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님, 이혼 수속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갑자기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증거는 이미 제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진우는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다. 그리고 어떤 번호의 발신자 정보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백미러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남자의 눈빛은 확고하고 날카로웠으며 예전의 다정함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8년간 연극했던 이 막장 드라마,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8년간의 거짓을 목격한 이곳을. 차량 라디오에서는 마침 슬픈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별이 고통의 시작이라면 그 끝을 닿기 전에 한 번 더 사랑하고 싶어. 이진우는 손을 뻗어 망설임 없이 라디오를 껐다. 끝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 돌아볼 필요는 없다. 차는 퇴근 시간 정체된 차량 흐름에 합류했고 주변에서는 귀를 찌르는 경적 소리와 짜증 섞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는 운전대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툭, 툭. 마치 차가운 결심을 다지듯이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는 듯한 평온한 어조였다. 이 대표님, 이진우입니다. 네, 회의는 방금 끝났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세비테크가 최근 대표님 펀드 쪽에 접촉했습니까? 이 통역사님, 소식이 정말 빠르시네요. 전화 저편에서 한 남자의 시원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태호가 몇 번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의심할 여전히 온화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일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진우는 백미러를 한번 쳐다보았다. 뒤에 있는 차가 짜증스럽게 상현등을 깜빡였다. 어떤 일들은 직접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전화를 끈 차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두 글자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깜빡였다. 이진우는 곧바로 모음으로 설정했다. 길가에 있는 익숙한 디저트 가게 쇼윈도를 스쳐보았다. 그곳은 한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가게였다. 예전에는 아무리 퇴근이 늦어도 그는 일부러 그곳에 들러 그녀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다 주곤 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소위 달콤한 순간들에는 그가 보지 못했던 거짓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표정하게 운전대를 돌려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늘 앉으시던 자리로 드릴까요? 바리스타는 그를 알아보는 듯 웃으며 물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룸으로 부탁합니다. 조용할 룸에 앉자마자 그는 휴대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열고 한비테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남편으로서 지난 8년간 그는 무심코 회사의 내부 정보를 너무 많이 접했다. 과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의 반격 무기가 되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박 변호사의 답장 문자 메시지였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등록자는 김태호의 개인 비서입니다. 또한 이혼 신청과 재산 보전 신청은 긴급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진우는 답장했다.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내일 출근 전까지 법원에 접수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바리스타가 가져다 준 블랙커피를 들어 한 모금 크게 마셨다. 짙은 쓴맛이 혀끝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8년 전 바로 이 카페 같은 자리에서 한서연은 붉어진 얼굴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반짝이던 것은 과연 진심 어린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계산이었을까? 이진우 선생님.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끊었다. 고개를 들자 최수진이 룸문 앞에 서 있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뛰어난 상업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님, 앉으시죠. 이진우는 일어서서 손짓했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수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무런 인사질 없이 곧바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박 변호사님께 기본적인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여기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확실합니다. 이진우는 노트북 컴퓨터를 그녀에게 돌렸다. 이것은 한비테크의 지난 3년간 재무 데이터입니다. 제 기억과 그녀가 집에 가져왔던 몇몇 서류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중대한 재무 조작 문제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최수진은 안경을 쓰고 하면 속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고 미간의 주름은 점점 깊어졌다. 만약 이 데이터들이 사실이라면 한서연 씨는 재무 조작 및 상업 사기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 형사상 죄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우는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우연히 발견한 세비테크와 한비테크 사이의 비밀 협력 계약 초안입니다. 그들은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여객 회사를 통해 이익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수진은 고개를 들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이런 기밀 문서를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지난 8년간 제가 비즈니스의 문외한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진우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한 줄기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저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캐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당시의 불안감 때문에 이 증거들을 보관해 두었던 자신이
무척이나 명료하게 느껴졌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지며 그의 차가운 심경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 선생님, 이 증거들이 제출되면 한비테크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한서연 씨와 김태우 씨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수진은 노트북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제 인생은 오늘 오후 3시 15분부터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의심할 여주 작았지만 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한 줄기 존경심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실명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진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진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조시의 네온사인들이 깊은 밤하늘 아래 흐릿하고 환상적으로 반짝였다. 비용은 박다. 최수진은 서류를 챙겨 떠나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최수진을 배웅한 후 이진우는 곧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룸에 홀로 앉아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각종 뉴스 앱의 알림이 떴다. 국제회의 현장,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한비테크 여대표, 결혼 중 외에도 드러나, 동시통역사 남편, 현장에서 폭로하며 재계 발칵. 그는 다음 수를 놓아야 했다. 그는 가볍게 스팅백하고 당황한 한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는 가볍게 스크롤을 알고리었다. 그는 국제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연결되었다. 진우,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정말 의외인데. 전화 저편에서는 놀라움이 섞인 순수한 미국식 영어가 들려왔다. 마이크, 부탁할 일이 있어. 이진우는 유창한 영어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세비테크의 해외 투자 유치권에 대해 너희 펀드에서 위험을 재평가해 주었으면 해. 무슨 일이야? 마이크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다. 이진우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다른 공동 투자자들에게 연락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이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세비테크는 더 이상 이 시장에 존재해서는 안 돼. 알겠어. 나한테 맡겨. 당장 조치할게. 전화를 끊자 이진우는 비로소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들이 통제할 수많은 신혼 때의 한서연의 수줍은 미소. 그와 함께 처음 상어,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긴장감. 그가 첫 엔젤 투자를 받았을 때 흥분해서 그를 안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던 모습. 한때 너무나 소중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와 생각하니 더러운 그림자에 가려진 듯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한서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비굴하고 절박한 어조였다. 진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진우는 그 문자 메시지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화면 위에 한참 동안 멈춰 두었다. 결국 그는 딱 3글자만 답장했다. 법정에서 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젊은 바리스타는 그를 몇 번 더 쳐다보며 망설이는 듯했다. 이진우는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페 문을 밀고 나오자 깊은 밤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의 뜨거웠던 머리는 조금이나마 맑아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오늘 밤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전화 저편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고 아버지의 늙고도 차분한 목소리가 천천히 들려왔다. 얘야, 괜찮으냐? 이진우는 도시의 불빛에 오염되어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괜찮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이진우는 카페 문 앞에 섰다. 밤바람이 그의 정장 자락을 살짝 뒤집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최수진이 보낸 이메일이었다. 모든 고발 자료 준비 완료.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막 차문을 열려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걸어 나왔다. 진우 씨. 한서연은 멀지 않은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눈가에 화장은 번져 있었으며 초췌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오후에 입었던 값비싼 슈트 차림이었지만 지금은 낮의 우아함과 여유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요? 한서연은 앞으로 달려들어 그가 닫으려던 차문을 손으로 막았다. 딱 10분만요. 제발요. 법정에서 저와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차문을 닫으려 손을 뻗었다. 한서연은 필사적으로 차문을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 사진들은 가짜예요. 조작된 거예요. 누가 저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이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그럼 김태우 씨와 한밤중에 호텔방에서 두 회사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까? 한서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김태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본이 대본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군요.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고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한 대표님, 변호사를 통해 저와 이야기하십시오. 진우 씨.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드디어 울음기가 섞였고 모든 위장을 잃었다. 8년간 부부였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요? 이진우는 마침내 그녀를 똑바로 보았고 입가에는 지극히 비꼬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잔인하다고요? 한 대표님, 그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오다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군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한서연은 그러나 갑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차창에 매달렸다.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한비테크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제 모든 피와 땀이에요. 한때는 저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시선은 오직 앞을 향했다. 기억하십니까? 회사가 가장 어려워 월급도 줄 수 없었을 때 누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집을 팔아 당신을 도왔는지? 한서연은 차창을 붙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알아요. 제가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하지만은 없습니다. 이진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일 아침 9시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자료가 접수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는 차창 올림 버튼을 눌렀고 짙은 색 유리가 한서연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천천히 가로막았다. 창밖에서 그녀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한때 그의 눈에 찬란하게 빛나던 여인은 이제 차가운 바닥에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 선생님, 재산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1차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개장 전부터 집행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진우는 앞을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비테크 주주들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미 세 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긴급 철수를 표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태호가 저에게 연락해서 선생님과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에게 전하십시오. 할 말이 있다면
검사에게 가서 하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는 운전대를 돌려 집으로 가지 않고 도심 외곽의 한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안전 가옥이었다. 한서연조차 모르는 곳이었다. 아파트 안은 간결하게 꾸며져 있었고 필수적인 가구와 장비만 놓여 있었다. 이진우는 너무 많은 감정이 묻어있는 정장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끝없이 펼쳐졌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 속으로는 스며들지 못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오늘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수진이 보낸 법률 문서, 박 변호사가 전달한 자산 동결 명령, 그리고 마이크가 해외에서 보내었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한눈에 김태호의 개인 번호임을 알아챘다. 이진우,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김태호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는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어. 원하는 보상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어. 이진우는 술장으로 가서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얼음이 잔 벽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김 대표님. 이 시점에서까지 다른 소리를 냈다. 이진우는 술잔을 가볍게 흔들며 호박색 액체가 잔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금쯤이면 김 대표님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매운 액체가 목구멍을 태웠다. 세비테크의 다음 분기 투자 성과 계약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투자 성과 계약을 어떻게 알았어? 투자 성과 계약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진우의 어조는 마치 사실을 진술하듯 담담했다. 해외에 있는 김 대표님의 페이퍼 컴퍼니 몇 곳도 알고 있고 김 대표님과 한비테크 일부 주주들 사이의 이익 산납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다급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김 대표님, 지금은 새벽 2시 7분입니다. 7시간도 채 안 되어 김 대표님의 회사에 금융감독원의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남은 일들을 서둘러 정리하십니다. 이진우,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김태호는 거의 포효하듯 외쳤다. 이진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그 질문은 8년 전 저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던 김 대표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동쪽 하늘에는 이미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이 거대한 도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은은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이진우는 살짝 눈을 가늘게 뜨고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최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모든 자료 제출 완료. 법원 정식 접수. 금융감독원 출영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좋습니다라고 답장하고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밤샘의 피로를 씻어냈지만 가슴속 깊이 박힌 그 무거운 증오심은 조금도 씻겨나가지 않았다. 깨끗하고 빳빳한 흰 셔츠로 갈아입은 이진우는 거실에 텔레비전을 켰다. 경제 채널에서는 아침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으로 보도했다. 오늘 개장 전 유명 IT 기업 한비테크의 중대한 악재가 돌발했습니다. 본 방송사 기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실질적 지배인 한서연 씨는 여러 심각한 위법 행위 혐의로 현재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자신을 위해 비전을 껐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다소 돌발적이었다.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거처는 극히 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는 문 앞으로 걸어가 현관의 렌즈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인물을 보았다. 한서연의 어머니, 강미숙 여사였다. 진우 씨, 안에 있는 거 알아요. 강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려왔다. 감출 수 없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있었다. 이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문고리를 돌렸다. 강미숙 여사는 문 밖에 서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눈가의 주름은 깊고 선명했으며 두 눈은 붉게 붓고 예전의 활기를 잃은 상태였다. 어머니, 이 호칭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가 그는 곧 굳어진 채 고쳐 말했다. 강미숙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미숙 여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고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우 씨,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진우 씨를 친아들처럼 여겼던 점을 생각해서라도 서연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이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다. 강미숙 여사님, 어떤 일들은 용서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서연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강미숙 여사의 눈물이 결국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서연이도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 김태호, 그 망나니한테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 8년간의 감정이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이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때 그 8년간의 감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그녀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강미숙 여사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서연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강미숙 여사님, 결국 길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미숙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차린 듯한 의미를. 그때 이진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화면에는 박 변호사라는 세 글자가 나타났다. 그는 전화를 받아 저편의 보고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넋이 나간 강미숙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도 한서연 증인했습니다. 강미숙 여사님, 지금 가장 동결을 시인했습니다. 눈물이 컵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 흔적을 남겼다. 자발적으로 협조하라고요? 그럼 서연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떨림이 섞여 있었고 한때 한서연에 대한 자부심은 이제 무력한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진우 씨, 당신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하다못해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진우는 침묵하며 휴지를 건넸지만 그의 어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체면은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을 배신하고 회사 재물을 조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오늘 같은 결과를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미숙 여사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잔인하게 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 형제 조치를 취했으며 첸종만이 잠시 면할 겁니다. 형량을 줄이고 퇴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강미숙 여사가 또 다른 말을 하려 할 때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려 할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서연이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으며 자신이 김태호에게 협박당했다고 횡설수설 변명하며 어머니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미숙 여사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했지만 이진우의 말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선처를 바란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미숙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했던 이 어른에게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죄책감마저 8년간의 기만과 배신으로 이미 소진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30분 후 강미숙 여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떠났다. 이진우가 그 정도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미숙 여사가 떠난 후 이진우는 최수진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다. 이 선생님,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 김태호가 어젯밤 해외 자산을 빼돌리려다 저지당했고 지금은 구금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비밀 협의서와 재무 조작 증거에 대해 그는 일부 시인했고 한비테크의 핵심 주주 3명의 이익 상납 문제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진우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김태호는 투자 성과 계약이 임박했으니 공지에 몰리면 뭐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한비테크의 자산 청산 과정을 주시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예전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집을 팔아 투자했던 그 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청산팀과 연계해 두었습니다. 최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서연 씨의 변호사가 방금 저에게 연락해서 선생님과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할 테니 일부 형사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이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고 그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합의요. 이제 와서 타협을 생각하다니요? 그에게 전하십시오. 법은 그의 양보 때문에 죄책감을 상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요. 감형을 원한다면 모든 성의를 다해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그와 김태호의 모든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이진우는 컴퓨터를 켜 마이크가 보낸 이메일을 열었다. 해외 몇몇 투자 기관들은 이미 세비테크와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중단했고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김태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세비테크의 주가는 개장 후 곧바로 폭락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사흘 안에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려 마이크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답장한 후 이메일 프로그램을 닫았다. 그 후 보름 동안 이진우는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협조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한편 이혼 사건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한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선택했다. 자신과 김태호가 어떻게 결탁하여 재무 데이터를 위조하고 주주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상납했는지의 전 과정을 낱낱이 진술했고 덩달아 업계 내에 더 많은 불법 거래들이 드러났다. 김태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며 감형을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다. 법원 개정 심리일 이진우는 정시에 출석했다. 한서연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의 재계여걸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보았을 때 눈에 한 줄기 후회와 애원이 스쳤지만 결국 감히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다. 김태호는 잿빛 얼굴로 시종일관 침묵했고 판사가 증거를 낭독할 때만 불만스러운 표정을 드러낼 뿐이었다.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다. 한서연은 상업사기, 업무상 횡령, 허위 출자 등 여러 죄목으로 징역 5년에 벌금 2억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녀 명의의 모든 자산은 동결 및 경매 처분되어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김태호는 더 무거운 죄목으로 징역으로 징역 8년에 벌금 5억만 원을 선고받았다. 세비테크는 파산 청산되었다. 한비테크는 발산 청산되었다. 이혼 판결문과 자산 회수 증명서를 받은 날 이진우는 부모님의 납골당에 찾아갔다. 그는 비석 앞에 쭈그려 앉아
이 모든 일을 나지막에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잔잔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 남겨주신 집 제가 되찾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 살아갈게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낙골당 주변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고 마치 부모님의 대답인 듯했다. 그는 회수된 자금의 일부를 예전에 오래된 집을 달아생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라. 고급 상업 동시통역과 해외 법률 번역에 특화된 스튜디오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깊이 파고들었던 분야이자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었다. 스튜디오 개업날 거창한 의식은 없었다. 몇몇 친한 친구들과 업계 선배들만이 축하하러 찾아왔다. 마이크도 일부러 해외에서 나라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서연을 떠나니 더 멋지게 사는구나. 앞으로 우리 펀드의 해외 번역 업무는 전부 자네에게 맡길게. 이진우는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에게 의존하는 동시통역사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독립적인 이진우였고 자신의 능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사업가였다. 6개월 후 이진우는 강미숙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된 한서연을 면회하고 왔다고 했다. 한서연은 그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진우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그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강미숙 여사는 또한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한서연의 벌금 일부를 갚았고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진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강미숙 여사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과거의 원한은 이미 해결되었으니 그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도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또다시 어느 오후 이진우는 해외 화상 동시통역 업무를 마치고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탁자 위에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고 마음이 편안해질 만큼 따뜻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할 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조수가 방금 타온 것이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협력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유명 다국적 기업에서 그에게 상임 동시통역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이 선생님, 한비테크가 재편 후 수익이 났습니다. 주주들이 특별히 감사비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당시 진실을 밝혀 회사의 근간을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근해단체 길을 근간을 지켜주신 괜찮습니다. 그 돈은 공익단체 괜찮습니다. 그 돈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일과 평온한 일상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화를 끊고 이진우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 한 장을 찾아보았다. 며칠 전 그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푸른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햇살이 수면 위로 쏟아져 반짝였다. 그는 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몸을 돌려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갔다. 컴퓨터를 켜고 다음 동시통역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때 8년간의 기만극은 악몽과도 같아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그는 마침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햇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지만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